그냥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 수업은 기출문제를 다루는 수업이고요. 지금 책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프린트를 드렸는데 프린트는 여기 빔에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타이핑해서 드린 거고요.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공란이 있는데 뭐 제가 추가적으로 뭐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란을 조금 띄워놨고요. 판서 자료를 따로 드리지는 않고 그냥 여기 빔이 올라가는 자료 지금 프린트 드린 거를 그냥 과목별로 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그러니까 책을 갖고 계신 분 보시면 이제 1부 있고 2부 있고 3부 있는데 1부하고 2부는 문제가 이제 같아요. 같은 기출문제여서 순서만 틀리고 이제 같은 거고, 여기 수업 나가시면서 2부 문제도, 그러니까 책이 있으신 분들은 2부 문제도 그냥 같은 문제들 찾아가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부는 기출문제를 좀 충분히 많이 보신 다음에 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직 충분히 많이 안 보셨으면 나중에 뭐 하반기쯤 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충분히 많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부 문제들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머릿말 써드린 게 있는데 그 머릿말 좀 읽어보시고 이제 책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1부 수업 나가는 동안에는 책이 없으셔도 그냥 매주 프린트 나가는 것만 갖고도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책이 필요 없으시면 그냥 여기 프린트만 갖고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50분씩 6번 수업을 하고요. 3시간 끝나면, 그러니까 세 번째 타임 끝나면 1시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제 10분씩 쉴 건데 제가 뒤에 앉아 있을 거니까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질문을 주세요. 예, 수업은 여기 1부에서 이제 책 순서대로 이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예, 책보다는 수업 중에는 이제 프린트 위주로 좀 보고 따라와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책 순서대로 이제 1번 문제부터 이제 쭉 보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수업이 이제 기출문제 다루는 수업이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 1번 92년도 이제 기출문제부터 볼게요. 그냥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치안이 하나 주어지고 나서 이제 위수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뭐 그냥 치안 하나에 대해서 이제 서로서의 관계에 있는 치안들의 곱으로 항상 표현이 되고, 그래서 얘도 이제 서로서 관계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나면 각각의 위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뭐 충분히 이제 여기 1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서로서란 얘기는 여기 각각의 숫자가 이제 겹치는 게 없을 때 저희가 서로서다라는 이름을 쓰고, 여기 14하고 3578은 이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서 관계고, 14의 위수 2하고 여기 3578의 위수 4하고 이제 최소 공배수가 4가 결국 1번 문제에 대한 최종 답이 돼요. 예. 여기 이제 참고 문제, 그러니까 참고 명제들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참고에 있는 두 이제 치안의 관계가 서로서인가를 보시면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양쪽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서 관계가 아니고, 물론 이럴 때는 각각의 위수를 구한 2하고 4에 대한 최소 공배수 값으로 답을 하는 거는 이제 곤란한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서로서 관계가 아닐 때는 여기 위에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개념으로 이제 답을 하실 수는 없고, 뭐 실제 답을 구하려면 다시 서로서 관계대로 표현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길이 5짜리 순환 치안이 나오고 물론 5가 돼요. 예, 그래서 그냥 1번 문제는 뭐 복잡한 내용은 없고 이제 서로서 관계대로 표현하고 나면 그냥 각각의 위수들을 따로 구하고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걸로 이제 답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 다시 써놨는데 이제 서로서 관계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제 각각의 위수 구하고 나서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뭐 이제 원소 4개짜리 집합이 주어져 있고, 이제 저희가 복소수에서 보통 쓰는 이제 i를 이제 원소 중에 하나로 이제 줬고, 이제 뭐 보기 4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문제는 여기 뭐 나머지 i 말고 나머지 원소 3개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가, 뭐 그거를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대로 그냥 곱셈군이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냥 이 주어진 아이들을 이제 반복해서 곱을 시키면 나머지 A나 B나 C의 원소가 이제 다 구해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곱셈 결과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나머지 값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곱 계산 다 하고 더하기 계산을 다 하면 1인지 여부를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뭐 동그라미 2번 질문은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복소수는 뭐 특별히 저집합뿐만이 아니라 그냥 복소수 전체에서 곱셈이 다 이제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주어지는 집합에 대해서도 물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 맞다. 그럼 뭐 세 번째 보기는 이제 연산을 덧셈 연산으로 갖고 가서도 이제 다시 군의 구조가 있는지를 뭐 확인하고 있는데, 원래 주어져 있던 군이 이제 곱셈군이고 지금 3번 보기에서 묻고 있는 덧셈군은 연산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예제 있는 상황으로 그냥 보자면 뭐 원소 중에 예를 들어서 I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고 만약에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되는 상황까지 맞다면 그 I랑 더하고 그 이하이랑 또 I랑 더한, 그러니까 I를 반복해서 더한 이런 원소들이 다시 집합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될 텐데, 물론 원소 하나에 대해서 계속 더하다 보면 다른 원소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무한개 원소를 갖게 되고, 물론 여기 G 자체가 원소가 4개였으니까 H도 4개 이하일 텐데 무한개 원소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덧셈 연산에 대해서는 어떤 집합을 갖고 얘기를 해도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 보기는 이제 곱셈 연산을 갖고 가서 이제 다시 군의 구조가 있는 집합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 뭐 항등원이 하나 있는 집합 물론 이제 군의 구조가 있고 위수 2짜리 원소 하나 더 있는 저 2개짜리 집합도 곱셈에 대해서 또 군이 돼요. 그래서 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뭐 저 정도 상황들을 보여주면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 뭐 94년도 기출문제 볼게요. 사실 앞부분 기출문제들은 그 복잡한 내용들이 없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세 번째 94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연산을 이제 대칭차 집합 연산을 주고 뭐 구체적으로 이 원소를 주고 나서 이제 여건을 찾아라라는 문제고, 저희가 항등원을 찾고 뭐 여건을 찾고 이제 순서대로 찾아 나가시면 뭐 답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항등원을 찾기 위해서 이제 A랑 연산해서 다시 A가 될 수 있는 뭐 그 집합에 대해서 찾아내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뭐 빈자리에 이제 공집합을 넣게 되면 A란 집합이 나오는 거를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공집합이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데 공집합이 이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집합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또 여건을 찾는 게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다시 항등원이 나올 수 있는 빈칸 자리에 대한 집합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 집합이 그리고 뭐 앞에나 뒤에나 다 A고 뭐 빼면 공집합이 되고, 그래서 A란 집합이랑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 공집합이 나온다라는 연산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제 주어진 연산에 대한 여건이다. 다시 써있는데 이제 자기 자신 집합이 연산에 대해서 여건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연산에 맞게 항등원 찾고 이제 여건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결과를 이제 다시 썼는데, 뭐 항등원은 이제 공집합이 역할을 하고 여건은 이제 자기 자신 집합이 여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 다음 참고 명제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대칭자 집합 연산에다가 이제 교집합 연산을 갖고 가서 저희가 보통 부르는 덧셈 역할하고 곱셈 역할에 대해서 이제 환의 정의들을 체크해 보면 이제 다 만족을 하게 된다. 그리고 뭐 여기 대칭자 집합 연산이 이제 자리를 바꿨을 때 이제 뭐 다 성립을 할 테고, 이 교집합도 이제 당연히 자리를 바꿨을 때 다 성립을 할 거고, 사실 이게 곱셈 역할을 하는 연산이어서 교집합에 대한 자리를 바꾸는 게 등호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뭐 가한한 얘기도 성립을 한다. 참고적으로 뭐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다음 4번 문제 뭐 역시 이제 뭐 보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참고짓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예요.
뭐 가번보기 보시면 이제 ZE가 개수에 있는 요 다항식 환에 대해서 뭐 2차식에 대해서 이제 기하 다항식에 대해서 뭐 체크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제 개수가 이제 Z이고 차수가 2차면 뭐 다항식을 다 써도 이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4개를 다 써놨고, 그 중에서 뭐 상수항이 없는 뭐 요 두 다항식은 당연히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고, 뭐 똑같은 말로 0이라는 해를 갖고 있는 거고, 뭐 당연히 이제 인수를 갖고 있고 해도 갖고 있고 당연히 기하게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다항식 뭐 x제곱 더하기 1은 당연히 1을 넣으면 또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1차식 인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 4개의 다항식 중에서 요 3개의 다항식은 물론 해도 있는 거고 1차 인수도 있는 거고 기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항식 하나, 여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넣든 1을 넣든 0이 되지 않는 걸 계산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2차식인데 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하 다항식이 맞다라는 상황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항식도 4개밖에 없고 그냥 해의 존재성도 뭐 복잡하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요 다항식 하나만이 해가 없는 다항식이고 얘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기하 다항식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은 이제 P가 2고 뭐 차수도 2라서 원소도 이제 4개밖에 없으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하면서 뭐 체크를 하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고,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ZP가 개수 있는 n차 다항식이 기하 다항식이 물론 최고체 개수가 1인 게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개수를 셀 수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세실 수 있어요. 우선 이제 P가 굳이 2가 아니어도 저희가 세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세 번째 보기 보시면, 그러니까 답원 보기 보시면 뭐 가하는 얘기를 뭐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항식환 자체도 어차피 계산 자체는 개수 갖고 계산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개수가 교환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거하고 다항식끼리의 곱셈의 교환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건 뭐 당연히 양쪽 방향에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뭐 얘가 가한인지 여부하고 뭐 개수가 가한지 여부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동치관계가 되고, 물론 1이 있느냐 여부도 여기 있는 1도 이 다항식에서 이제 상수 다항식 1로 보면 되기 때문에 1이 있는지를 보는 부분도 뭐 자연스럽게 동치관계가 돼요. 그리고 또 개수의 영인자가 있는지를 보는 거하고 뭐 다항식 하나에 영인자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얘도 자연스럽게 동치관계가 돼요. 물론 이게 동치기 때문에 이제 영인자가 없다라는 부분도 물론 동치관계가 돼요. 결국 이제 영인자가 없다도 동치관계고 1이 있느냐도 동치관계고 가한이냐 여부도 이제 동치관계예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네 번째 보기에서 묻고 있는 정역 얘기도 사실은 동치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뭐 개수가 정역인지 여부하고 이 다항식 칸이 정역인지 여부까지도 다 동치관계까지 다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기 보시면 Z사가 개수에 있는 저 다항식 칸이 뭐 정역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이제 Z사 부분에 대해서 정역인지를 체크하는 거나 이제 동치관계고, 저희가 Z사는 뭐 2나 1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영인자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정역이 아니다 라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다항식 환에서도 저 2를 상수 다항식 2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첫째 줄 상황에 있는 2 곱하기 2가 0이다 라는 말 자체가 이 다항식 환 또한 이제 정역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에 충분하고, 뭐 차수가 있는 애들 중에서 얘기를 또 해보고 싶다면 그냥 이런 다항식 가지고 이 다항식 2개 곱해보시면 이제 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역시 정역이 아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이제 요 다항식 칸의 정역 여부하고 뭐 개수의 정역 여부는 이제 동치관계에 해당하는 명제다. 예. 예, 뭐 그다음에 5번 문제도 지금 95년도 5번 문제도 이제 보기 4개에 대해서 뭐 맞느냐 여부를 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기 보시면 이제 저희 복소수체하고 이제 실수체가 이제 동형인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보기인데, 제가 이제 따져보는 개념을 지금 첫 줄에 지금 적어놨는데, 이제 방정식이 같을 때 해의 개수를 세보고 해의 개수가 혹시 다르게 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게 둘이 동형일 수가 없다. 예. 저희가 동형이다라는 거는 연산 구조가 완전히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방정식이 같은 게 주어지면 해의 개수가 당연히 같게 나와야 맞아요. 결국은 이제 개수가 다른 상황으로 확인이 된다면 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수하고 복소수에서 예를 들어서 저 2차식이나 3차식 방정식에 대해서 해의 개수가 이제 혹시 같아지느냐 달라지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면 뭐 x제곱이 1이 되는 해는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물론 둘 다 두 개씩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해의 개수가 같아지는 걸 보고 나서 동형이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물론 모든 방정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특정한 방정식 하나에 대해서 해의 개수가 같은 걸 보고 나서 동형이다. 물론 그런 얘기는 하기에는 곤란해요. 그 다음에 밑에 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물론 해의 개수를 이제 세어보면 저희가 이제 1이라는 해 말고 복소수에 두 개가 더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실수에서만 따지자면 1 말고는 더 이상의 해가 없기 때문에 한 개고 물론 복소수에서는 1 말고 다른 복소수 두 개가 더 해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세 개다. 그죠? 결국은 여기 밑에 있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를 이제 들여다보면 방정식이 같은데 해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개수가 지금 다르게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 결국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동형이 될 수 없다. 지금 다시 써보면 요 지금 3차식에 대해서 해의 개수가 지금 한 개 나오고 여기는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위에 쓴 얘기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해의 개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동형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자면 이제 동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풀이도 이제 다시 이제 보겠지만 결국은 이 개념을 풀어 쓰는 게 결국은 풀이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에서 차이가 나는 복소수 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 중에서 3승에서 1이 되는 1 말고 복소수 중에서 3승대에서 1이 되는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고 동형이 혹시 맞다면 거기 있는 그 물건하고 여기 실수에서 뭔가가 같이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 관계가 있다라고 시작해서 뭔가 문제점이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게 결국은 동형이 아니다를 증명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그 3승에서 1이 되는 물건을 끄집어내서 모순 얘기를 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순차적인 이제 증명제 일거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동형사상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이런 모순이 나오니까 원래부터 없었고 동형이 아니다 이런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승에서 1이 되면서 1이 아닌 물건이 분명히 복소수에 있고 저 물건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차피 최동형사상이면 0은 0으로 대응을 할 거고 1은 1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동형사상이기 때문에 1하고 1은 이제 대응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베타라는 애를 그냥 3승에서 1이 되는 물건으로 이제 잡아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3승에서 1이 되는 물건으로 택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동형사상은 함수로서는 전단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씩 대응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은 이 알파하고 대응 관계가 있는 애가 실수에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동형이 맞다면 이런 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여기를 다 3승을 셌을 때도 등관계들이 쭉 유지되고 따라다녀야 될 텐데 여기 3승을 시켰을 때에도 이제 등호관계를 다 유지되고 따라가야 될 텐데 결국 연산에 대한 보존관계들을 다 넣고 나면 여기 세제곱에 대한 대응관계나 1에 대한 관계도 다 등호로 쭉 연결이 돼야 되고 결국은 함수가 전단사라는 얘기는 단사 얘기도 다 갖고 시작을 하는 거고 결국은 얘하고도 얘하고도 같아져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결국은 뭐 결국은 실수 중에서는 1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알파 역할을 하는 물건이 결국 1인데 결국은 다시 또 연산 보존에 대한 얘기를 다시 쓰게 되면 베타가 1이라는 결론이 다시 나오고 시작했을 때 베타는 분명히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순이 지금 얻어지고 결국은 원래부터 이런 가정이 틀렸다. 그래서 동형사상이 없었다. 그래서 동형이 아니다. 결국은 여기 쭉 풀어 쓰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앞 페이지에 있었던 그냥 방정식을 같은 거에 대해서 해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을 좀 미리 체크를 해보고 나서 그런 상황에 맞게끔 이제 풀어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 방정식 말고도 얼마든지 해의 개수가 다른 방정식은 얼마든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정식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같은 형태의 풀이를 적어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해의 개수가 다른 방정식을 찾았기 때문에 동형이 될 수 없다. 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기는 저희 Z10이라는 순환군에 대해서 이제 생성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가 요 10이라는 애하고 이제 서로서 관계에 있는 애들이 다 생성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5하고 10은 물론 서로서 관계에 있고 생성원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런데 다른 보기에서도 결국은 똑같은 질문들이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ZN에 대해서 생성원이 몇 개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이 n하고 서로소인 애들을 세고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n의 올라옴 숫값만큼 생성원의 개수를 갖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뭐 여기 ZM, ZN이 직접한 군하고 저기 ZM이란 군하고 저게 동형관계가 그러니까 M하고 N이 서로서일 때 이 군과 이 군이 이제 동형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뭐 어쨌든 서로서 조건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확인하고 있는 보기인데 뭐 서로서 조건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직접한 군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개수를 그냥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m개하고 n개를 곱했기 때문에 그냥 개수는 mn개이고 그래서 이건 뭐 서로서하고 이제 아무 관계없이 개수에 대해서는 바로 mn개이고 물론 저기 두 번째 주어져 있는 ZMN이라는 구는 당연히 개수도 mn개이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순환군인 거죠. 개수는 mn개이고 결국은 이제 동형이냐를 묻고 있는 질문은 저희가 이제 개수가 mn개인 순환군이면 다 저 녀석하고 동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수가 mn개인 순환군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개수는 이미 mn개고 제가 순환군이냐 여부를 체크하는 거하고 답원 보기가 맞는 보기냐를 체크하는 거는 뭐 같은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개수는 이미 mn개인 거 맞는 거고 순환군인지를 체크하는 게 답원 보기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 직접한 군하고 ZM이란 군이 동형관계가 맞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랑 이제 같은 말이고 결국 순환군인지를 체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성원이 있느냐를 체크해보는 상황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생성원 역할을 하려면 앞에 군의 생성원하고 뒤에 군의 생성원이 생성원 역할을 할 만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생성원 이제 1을 쓰고 1을 쓰고 지금 확인을 해봐도 충분한 상황이다. 그래서 1,1이 이제 요 군에 대해서 이제 생성원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맞느냐. 뭐 여기 다시 써놨는데 이제 위수가 이제 mn이 되는 상황이 맞느냐. 결국 이걸 체크하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앞에 원소를 앞에 군에서 위수 구한 m하고 뒤에 원소를 뒤에 군에서 위수 구한 n하고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하고 곱한 숫자를 최대 공약수하고 나누는 것도 이제 물론 등호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고 결과적으로 저게 다 등호가 되려면 이 분모가 당연히 1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서로서라는 얘기하고 1,1이 생성원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은 동치관계고 결과적으로 이게 된다는 말이 생성원이 있다는 말이고 순환군이 된다라는 말하고 다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맞느냐를 체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 얘가 순환군인지를 체크하는 부분이고 결국 생성원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 결국은 위수가 mn이 맞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고 아까 앞 페이지에서 확인한 대로 이제 서로서냐 여부하고 다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보기에 있던 질문인데 서로서 얘기가 있는 상황이면 얘하고 동형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 실제로는 동치라고 다 연결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동형이 맞다면 또 서로서도 맞다. 동치관계까지 성립을 한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예제 상황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3하고 10은 물론 이제 서로서 관계에 있는 거고 그럼 둘이 직접 했을 때 순환군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30개짜리 순환군과 동형이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쪽 예제를 보자면 물론 원소는 둘 다 48개씩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같고 여기 1,1의 위수를 구했을 때 뭐 48이 나오는지를 체크해보면 당연히 안 나온다. 그래서 6하고 8은 이제 서로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군이 아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 서로서 여부하고 이제 동형이냐 여부하고 뭐 순환군이 되느냐 여부 다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명제다. 그리고 지금은 군에 대한 명제를 보고 있지만 사실 서로서 조건이 있으면 얘하고 얘를 환으로 봤어도 동형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네 번째 보기는 모든 군이 다 뭐 교환법칙 성립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뭐 S3 뭐 말고도 뭐 다른 비강군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이제 비강군은 존재한다. 예, 한다. 그다음에 다음 6번 질문 보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나서 해외 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인수분해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기 인수들이 0되게 하는 값들 그래서 x 빼기 0되거나 이제 x 빼기가 0되는 값 이제 1하고 2 그게 해로서 다 구해진 상황이 맞느냐 다른 애가 없느냐 이게 이제 사실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체에서 질문을 했다면 여기 첫 줄에서 나오는 인수가 0되는 값 외에는 해가 없다는 게 맞아요. 체라면 그런 얘기가 분명히 맞는데 지금 Z6은 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첫 줄에 대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인수가 0되게 하는 값 외에서 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돼요. 물론 이제 Z6은 2나 3을 곱해서 0이 되는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거가 2 되고 뒤에 거가 3 되게 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고 뭐 그런 값도 이제 해 중에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인수가 0 되는 값 말고도 얼마든지 해가 나온다. 예. 물론 이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도 곱해서 6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등호를 만족하는 x도 찾아놓으면 또 해가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첫 줄에서 나오는 해 말고도 이런 해도 나오고 이런 해도 나온다. 예. 결국 해를 직접 다 구하면 저기 4개가 나온다. 예. 그래서 해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4개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체였으면 저 차수보다 많은 애가 나오는 게 당연히 불가능한데 Z6까지 체가 아닌 동네면 차수보다 더 많은 애, 지금 2차식인데도 4개가 나오는 상황이 가능하다. 예. 여기 다시 한번 써드렸는데 여기 밑에 줄을 보시면 이제 체고 차수가 n이면 결국 인수분해를 최대한 많이 해도 결국 1차식 n개로 분해가 될 거고 결국은 각각의 해를 다 따로따로 찾는다고 해도 n개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차수보다 더 많은 해가 나오는 게 체에서는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차수가 n차식이었으면 최대 많아봐야 n개까지의 해가 나오는 거다. 예. 그리고 방금 전 뭐 문제처럼 Z6 같이 이제 체가 아닌 영인자를 갖고 있는 환에서 찾다 보면 차수가 2였을 때 해가 2개 이하냐 방금 본 것처럼 4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가 이제 차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영인자가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차수보다 더 많은 해가 나올 여지가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최근에 나온 게 있었고 어쨌든 체가 아닐 때는 차수보다 많은 애가 나오는 상황들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음 7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가나다번 보기를 뭐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원소의 개수를 4개라고 딱 지정을 했을 때 군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느냐, 환이 한 가지밖에 없느냐, 이제 체가 한 가지밖에 없느냐라는 게 이제 가나다번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단 뭐 가번하고 나번은 뭐 간단하게 이제 여기 Z1을 2개 직접한 거랑 Z4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뭐 Z4는 당연히 순환군이고 저기 Z1을 2개 직접한 군은 이제 생성원이 당연히 없고 순환군이 아니고 그래서 군 입장에서 이런 4개짜리 군도 있고 저런 4개짜리 군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Z4는 이제 1을 물론 4번까지 더할 때만 0이 되니까 이제 물론 표수가 4고 ZT를 2개 직접한 환에 대한 표수는 물론 2고 이제 물론 표수값이 지금 둘이 같지 않은 거에 대한 확인을 한 거고 두 환에 대해서도 역시 동형이 아니다. 결국은 4개짜리 군이 유일하냐? 뭐 그런 거 아니고 원소 4개짜리 환이 유일하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내용은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이제 유한체 같은 경우는 개수가 하나 정해지고 나면 그거 한 개 그런 유수를 갖는 체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뭐 분해체 기출 문제 쪽에서도 이제 필요한 개념이고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결과만 다시 적어놓고 갈 건데 뭐 4제곱해서 다시 자기자신이 되는 뭐 방정식으로 쓰자면 이런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모았을 때 그럼 해 4개가 모이고 그 해 4개는 서로 다른 4개가 모이는데 그 4개를 딱 모아둔 집합이 체가 되고 모든 체는 걔랑 동형이다. 그래서 원소 4개짜리 체는 요 4차식의 해를 모았을 때 서로 다른 4개가 모이고
그거하고 전부 다 동형관계 성립을 한다. 예. 결국은 이거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분해체 기출문제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증명에 대한 얘기도 해볼 기회가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방정식이 하나 나타나서 해를 모아놓은 집합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예. 뭐 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한체가 다 그렇다. 예. 그래서 유한체면 개수가 어떤 소수 n제곱, p n제곱 그런 상태로 위수값이 결정이 나 있을 텐데 역시 그만큼 연산을 곱을 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이제 방정식 형태로 쓰자면 역시 이런 p의 n승차수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모으면 서로 다른 p의 n승계가 모이고 그 서로 다른 p의 n승계가 모여지는 집합이 체가 되고 그 체가 결국 유일한 체가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4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한체는 다 이런 p의 n승차수 이런 방정식에 대한 해를 모은 집합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예. 그래서 유한체는 위수가 결정되면 유일하다. 예. 동형 입장에서 봤을 때 유일하다. 물론 군이나 화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다. 체는 개수가 정해지고 나면 그 유한체 위수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모두 다 동형관계에 성립한다. 예, 그리고 뭐 네 번째 보기하고 이제 다섯 번째 보기는 이제 상군이나 상환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런 상군에 대해서 결국은 뭐 연산을 잘 정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상군을 정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부책하는 부분하고 같은데 그냥 부분군에서는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예제들이 생긴다. 예. 그래서 여기 원래 질문은 그냥 부분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이제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을 만한 부분군들이 있고 연산이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규 부분군이어야 이제 연산을 잘 정의할 수 있고 그래야 상군의 정의도 잘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원래 보기는 그냥 부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옳지 않다. 예. 그리고 마본도 개념적으로 이제 상환의 개념을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르고 있는 애가 이제 이데알이면 또 연산 정의가 잘 되지만 그냥 부분함만 가지고는 연산 정의가 잘 되기가 좀 곤란하다. 예. 그래서 뭐 다섯 번째 보기에서 이제 부분함 가지고 상환에 대한 정의를 뭐 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개념은 통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정규 부분 개념이나 이데알 개념이 결국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출문제는 이제 작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기출문제인데 뭐 작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정리 내용들을 좀 미리 좀 보고 나서 문제를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부터 이제 보자면 제가 이제 작도 가능하다라는 거의 정의가 그러니까 길이값이 요 값이 될 수 있을 만하게 선분을 물론 자하고 컴파스만 가지고 저 절대값 알파만큼의 길이값을 갖는 선분을 작도할 수 있느냐 여부로 이제 정의를 한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정리 내용들을 쭉 볼게요. 이제 알파도 작도가 가능하고 이제 베타도 작도가 가능했을 때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다 작도를 가능하다. 예. 사칙 연산을 다 할 수 있다. 예. 이제 더하거나 뺀 거는 뭐 그대로 그냥 연이어서 그리거나 그린 거를 다시 겹쳐서 그려서 지우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자명이야. 더하거나 뺀 거 자명하고 곱한 거나 나눈 것도 뭐 저희가 평행선 작도 개념을 이용하면 거의 자명한데 그러니까 뭐 알파만큼 길이를 갖는 선분을 이렇게 뭐 작도를 할 수 있고 베타의 길이를 갖는 뭐 선분을 작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곱한 거나 이제 나눈 거에 대한 작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물론 단위 길이도 작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단위 길이를 작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이 끝점들을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평행선을 작도를 하게 되면 뭐 곱한 거에 대한 작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끝점하고 끝점을 이제 연결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뭐 평행선에 대한 작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하고 평행한 평행선 작도를 이제 할 수 있고 그럼 물론 여기 자그마한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둘이는 닮았고 닮은 비에 대한 비례식이 성립을 하고 여기가 1하고 베타이기 때문에 이 비례 관계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 베타의 길이가 나오는 게 맞다. 그리고 이 평행선 작도를 거쳐오면 이 끝점하고 저 끝점까지의 길이는 정확하게 알파 베타고 그리고 알파 베타만큼의 길이를 갖는 선분도 작도할 수 있다. 물론 방향을 이쪽을 먼저 연결하고 나서
이 선하고 평행하게 이쪽 선을 연결하면 이제 나누기 얘기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같은 방법에 의해서 나눗셈도 이제 가능하다. 예. 결국은 이제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다 작도하는 게 가능하다. 예. 뭐 그 얘기를 다시 쓰면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모든 유리수는 작도할 수 있다. 예. 결국 이 사칙 연산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유리수를 다 작도할 수 있다. 예. 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또 이 동그라미 2번 얘기랑 뭐 개념상 같아요. 그리고 부분체냐라는 상황을 체크한다는 얘기는 항등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있느냐하고 사칙연산이 다시 닫혀있느냐라는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데, 아까 동그라미 1번 얘기가 사칙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를 체크한 거고, 단위원 역할을, 그러니까 항등원 역할은 0하고 1이 할 건데 단위 길이도 저희가 작도할 수 있는 거고 0은 그냥 원래 있는 거니까 뭐 다 작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분체 상황도 결국 동그라미 1번 얘기가 다 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유리수는 다 작도가 가능하고, 저희가 무리수 중에서 작도 가능한 애들 중에 대표적인 상황이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는 이런 형태의 무리수 역시 작도할 수 있다. 예. 저희 이제 뭐 단위 길이를 작도하고 알파 길이만큼을 또 작도를 하면 이제 컴파스를 가지고 이제 원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지금 그리는 선분을 이제 지름 삼는 이제 반원을 좀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수선 작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선 작도를 하면 이제 수선 작도까지 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정확하게 루트 알파만큼의 길이를 갖는 거다. 뭐 확인은 중학교 때 하신 대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닮은비 상황들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요 길이의 제곱값하고 요거 두 개 곱한 값하고가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길이를 잠깐 x라고 쓰면 x 곱하기 x하고 1 곱하기 알파가 이제 등호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고, x제곱이 결국은 알파랑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알파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저런 수선 작도까지 이제 다 거쳐오고 나면 이만큼 길이 값이 작도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무리수는 또 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O라는 유리수에 대해서 루트를 하나 쓰고 있는 저런 루트 O라는 무리수 이제 저희가 작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저런 작도가 가능한 값에다가 루트를 또 씌워도 또 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호를 한 번 더 쓴 이런 값도 물론 작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이 작도가 가능한 거에다가 또 근호를 또 한 번 씌운 8승근호도 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무리수 중에서 뭐 2승근호, 4승근호, 8승근호, 16승근호 이런 2의 거듭제곱 근호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무리수 작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작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제 알파가 이제 작도가 가능한 상황이 맞다면 첨가시키고 나서 이제 차원을 확인했을 때 2의 거듭제곱 차원이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이게 동치명제가 아니에요. 동치명제가 아니어서 이게 2의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 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역방향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동치 개념이 아니다. 어쨌거나 지금 쓴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까지는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차원을 확인해서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게 확인이 된다면 작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게 확인이 됐을 때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정당해요. 그래서 차원을 확인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지 2의 거듭제곱 숫자가 안 나왔다면 그럼 작도가 불가능한 것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제곱 근호를 첨가시키고 차원을 확인하면 6이 나올 텐데, 물론 2의 거듭제곱이 아닌 숫자인 게 맞고 저런 숫자가 확인이 된다면 작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대우명제로 써져 있는 두 번째 줄에 써져 있는 명제 형태로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개념이고, 뭐 불가능 쪽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기에 적절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동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줄에 적혀져 있는 개념대로 아닌 쪽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는 근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이제 각에 대해서 작도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동치명제 중에 뭐 코사인이나 사인 값에 대한 저 실수값이 작도가 가능하냐를 따져보는 거하고 이제 동치 개념이고, 저희가 뭐 30도나 45도나 60도나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취하면 유리수가 나오거나
루트를 하나 갖고 있는 정도의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런 각도들은 이런 삼각함수 값으로 구했을 때 작도가 가능한 애들이 나오고 저런 각도들은 작도가 가능한 게 맞다. 예. 그래서 뭐 저런 각도들 가능한 각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0도하고 이제 36도에 대해서 이제 작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저희 증명을 좀 하고 나면 이제 요 두 각도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한 작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이거의 증명을 보고 가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도나 36도에 대해서 작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 보시면 20도가 불가능하다 라는 증명을 저희가 해내실 수가 있고 36도가 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 각도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들을 보자면 이제 아까 30도는 이제 가능한 각이었고 이제 36도도 가능하다면 뺀 거엔 6도도 이제 가능하고 저희가 각의 이등분을 작도할 수 있기 때문에 3도라는 각의 작도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요. 그래서 3도는 다 가능하고 그럼 3도가 가능하면 3도, 뭐 6도, 9도, 3의 배수가 다 가능하다라는 상황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자연수로 제한을 시켜놓고 봤을 때는 이제 3의 배수인지 부분하고 작도가 가능한지 부분이 동치까지 성립한다. 그런 상황은 요 각도 두 개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서 얻어내는 결론이. 참고로 써드릴 명제는 저기 22.5도는 45도를 이등분한 각이고 저희가 45도는 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등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22.5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써드린 이유는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서 작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수 중에서 따질 때는 3의 배수인지를 체크하는 거랑 이제 동치 개념이 성립을 하고 자연수가 아니면 얘대로 따로 따지셔야 한다. 예.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만 따져보자면 3의 배수인지하고 동치까지 성립을 하고 그 근거 개념으로는 20도하고 36도에 대한 개념으로서 확인을 하는 게 된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정다각형에 대해서 이제 작도가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외곽 계산을 좀 해보는 상황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정 20각형에 대해서 이제 외곽 계산을 하자면 이제 20하고 360도를 이제 나누시면 되고 그러면 18도라는 각이 나올 텐데 물론 이제 자연수인 18이 3의 배수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8도는 작도할 수 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정 20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뭐 또 정 18각형도 이제 작도가 가능하냐라는 부분도 역시 외곽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한 각이 20도라는 각이 나올 텐데 또 20도는 물론 자연수면서 3의 배수가 아니고 이제 불가능한 각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 18각형이 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다각형의 작도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저희가 이제 외곽을 계산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외곽을 계산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게 자연수로 나올 때는 3의 배수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로 충분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각이 물론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예요. 예를 들어서 정 17각형의 외곽 계산하면 당연히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는 각이 나오고 그러면 3의 배수인지를 체크해서 따지는 방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 돼요. 자연수일 때만 3의 배수인지를 따지는 거고 결국 이 각을 가지고 저희가 작도 가능한지를 따지기에는 불편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곽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저 n에 대한 소인수 분의 상황을 가지고 또 따져내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는 가능해요. 실제로는 가능한데 이제 외곽 계산을 시켜놓고 이제 가는 방법 말고 이제 페르마 소수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시면 이제 2의 거듭 제곱에다 하나 더한 숫자 그런 꼴로 되어 있는 소수들 이제 적은 숫자 3개를 적으면 이제 3하고 5하고 17 저런 소수가 이제 페르마 소수고 7 같은 소수는 이제 페르마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형태를 저희가 페르마 소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저희가 정 N각형에 대한 작도 가능성을 외곽으로 따지지 않고 소인수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짝수였으면 이제 이가 묶일 수 있을 만큼 묶고 났을 때 여기 홀수 소수들이 남아 있을 텐데
홀수 소수들에 대해서 페르마 소수가 하나씩만 나오는 그런 n이 작도가 가능한 정N각형이다. 이게 정리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몇 개를 이제 적어 보시면 여기 17은 페르마 소수예요. 그러니까 페르마 소수가 이렇게 한 개 들어가 있는 거, 물론 이 K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페르마 소수가 한 개 들어가 있는 저 17, 이제 정 17각형은 작도가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정 21각형이 이제 작도가 가능하냐? 저기 3은 페르마 소수인데 7은 페르마 소수가 아니야. 페르마 소수가 아닌 게 저렇게 들어가 있는 n에 대해서는 가능한 게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정 45각형의 작도가 가능하냐? 여기 페르마 소수가 하나씩만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저기 3의 제곱 같은 경우는 페르마 소수인 3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 아니다. 예, 아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정 30각형은 이제 짝수 말고는 이제 3이랑 5라는 소수가 있는데 둘 다 페르마 소수고 물론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 30각형은 작도가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첫 줄에 섞여져 있는 애는 이제 짝수 부분 빼고 나면 5하고 17한 소수가 남는데 둘 다 페르마 소수고 가능하다. 예. 결국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저희 책 맨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따질 때는 저희가 n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보고 나서 여기 홀수 소수가 페르마 소수가 단 하나씩만 있는 경우인지를 체크해 보는 부분이 정 n각형의 작도가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부분하고 동치까지도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확인했던 거를 그냥 모아서 다시 한번 읽어만 보고 다음 문제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제 유리수는 다 작도가 가능하다. 뭐 사칙연산을 다 시킬 수 있고 결국 이제 부분체 상황까지도 다 만족을 하고 무리수 중에서 이렇게 근호, 4승근호, 8승근호, 16승근호 쓴 저런 형태의 무리수 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 이게 만약에 2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차원이 뭐 6이나 5나 그런 차원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작도가 불가능하다. 4번은 보통 대우 명제 쪽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그런 각들은 뭐 이런 삼각함수 값이 작도가 가능한 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서 작도가 가능한 각이다. 30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이게 자연수 각도일 때는 3의 배수인지를 체크하는 부분하고 동치까지도 성립을 한다. 물론 자연수일 때에 대한 동치관계고 자연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2.5도면 그거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연수가 아닐 때는 이 개념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 자연수일 때에 대해서 동치까지 성립을 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도 두 개만 확인을 하면 된다. 20도하고 36도만 확인을 하면 이 동치 개념이 다 따라 나온다. 그리고 저희가 정 n각형의 작도 가능성은 이제 외곽이 계산이 된 다음에 3의 배수인지로 따지는 개념이 통하려면 자연수 각도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각이 안 나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시켰을 때 페르마 소수 3이나 5나 17이 단 한 번씩 나오는 형태인지에 대한 체크로서 확인하는 개념이 동치까지 성립한다. 원래 여기 96년도 기출문제는 그 아까 이제 나와 있던 개념들에 의하면 이제 바로 답은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무리수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5승근호가 하나 주어져 있고 이제 4승근호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아까 4승근호는 근호를 또 쓰고 또 쓰다 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4승근호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기 5승근호가 나와 있는데 5승근호는 물론 차원을 구해보시면 5라는 값으로 나올 텐데 얘가 2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4승근호하고 5승근호에 대한 작도 가능성 얘기는 뭐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얘기를 앞에 있는 아까 쭉 정리를 저희가 확인한 개념에 의해서 바로 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 기출문제도 이제 뭐 기억니은의 빈칸을 찾고자 하는 문제인데 이제 개념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그냥 먼저 읽어둘게요. 저희가 이제 F가 이제 채를 개수해 갖는 그 다항식 칸에 대한 상황들은 언제나 PID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게 실제 기출문제 상황에서도 언급됐던 문제고 뒤에 17번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중에 또 뒤에 가서 보면 이제 21번 문제 상황을 좀 미리 써놨는데 이제 F가 채고 그럼 이 다항식 칸은 지금 PID고 이제 PID 안에 있는 어떤 기하원에 대해서 지금 기하 다항식에 대해서 생성하면 극대 이데알 개념이 성립한다. 역시 21번에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개념상 아예 똑같고 그냥 표현만 다시 써놓은 게 제가 이제 틀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써놨는데 21번 틀다라는 이름으로 써놓은 게 이제 환이 PID고 원소가 기하기였으면 생성했을 때 극대 이데알이다.
그래서 여기 21번 틸드하고 21번은 그냥 지금 써져 있는 표현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완전히 같은 개념이 돼요.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요 개념들은 나중에 문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기회가 있고, 지금 바로 뒤에 나올 문제는 그냥 요 개념들에 의해서 그냥 빈칸 자리에 들어갈 애들을 그냥 바로 넣고 가도록 할게요. 뭐 그냥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시면 이제 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아까 이제 2차 기하학당식으로서 이제 나와 있던 애 중에 하나고, 저기 지금 저 기하학당식으로 이제 생성했을 때 그 이데알이 뭐 극대 이데알이다. 그러니까 얘는 최고, 그래서 뭐 ZE는 최고, 그게 개수에는 이제 일변수 다항식하는 이제 PID고, 이 PID 동네에서는 이제 기하학당식으로 생성을 하면 이제 극대 이데알이다. 이게 지금 기억 자리에 대한 뭐 답인데, 이제 기억 자리에 들어갈 상황은 이제 극대 이데알이다. 이게 기억 자리에 들어갈 부분이고 이제 극대 이데알이다. 그다음 뭐 니은 부분은 이제 개수 상황들에 대한 빈칸인데, 물론 이제 이 확대체는 ZE에 대한 확대체고, 그래서 개수가 2의 거듭 제곱으로 분명히 나오는 확대체고, 여기가 2차 기하학당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2의 제곱 그만큼의 위수를 갖는, 그래서 니은 자리에는 2의 제곱이 들어간다. 뭐 여기 다시 써놨어요. 이제 소체는 당연히 Z이고 확대되는 차원은 저 기하학당식의 차수하고 같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는 소체의 개수가 지금 Z이니까 2개고, 여기 위에 있는 이는 저 기하학당식의 차수가 2니까 결국은 뭐 2의 제곱이 위수고, 니은 자리에 들어갈 값이 4다. 제가 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다음 문제를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한체면은 프린트엔 있잖아요. 프린트엔은 개수가 fx를 확대했을 때, 여기 써볼게요. 프린트에 이 내용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확대체 같은 경우에 물론 f가 유한체였을 때 이거의 위수가 만약에 저기 px의 다항식의 차수가 이제 d차식이었으면, 그리고 f가 물론 유한체였을 때 이제 이 개수에 대해서 이제 d차원 확대체가 저 녀석의 위수다.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뭐 10번 문제는 이제 위수값을 묻고자 하고 있는데, 그냥 위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뭐 동지관계하고 등호관계 먼저 잠깐 읽어둘게요. 뭐 이제 b가 이제 n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된다라는 그 상황하고, 그 n하고 b의 위수에 대해서 나눈다라는 관계하고 이제 동치까지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첫 줄에 있는 동지관계 성립을 일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a, b하고 b가 이제 원수 자체는 이제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수의 위수는 언제든지 같은 위수다. 뭐 또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b, b의 여건하고 a하고도 원수가 같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위수값은 언제든지 같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하고 네모를 잠깐 교환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등호관계를 적용해 보시면 얘네들을 바꾼다라고 해도 위수값은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할 거고, 바꾸면 바로 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앞에 있는 등호 때문에 이 등호도 따라 나와요. 이제 뭐 10번 문제 볼게요. 이제 등호관계 이제 2개가 이제 주어져 있고, 그다음 b는 항등원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가정에 이제 3개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제 b에 대해서 위수값을 묻고 있어요. 그럼 b가 몇 승에서 2가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보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등호관계랑 똑같은 등호관계가 이제 오른쪽 방향에다가 a가 연산됐을 때랑 이제 같은 등호관계를 형성할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a 붙이고 오른쪽에다 a 붙이면 이런 등호관계랑 이제 같은 등호관계가 되고, 이 부분을 그 b라는 물건을 a 앞으로 이동하는 대신에 그 제곱을 시켜주고 나면 원소는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관계사항들을 보자면, 물론 이제 항등원하고 b하고 연산하면 그대로 b가 될 테고, a는 3개 연산했을 때 항등원이니까
뭐 이렇게 쓴 거나 항등호는 이제 당연히 같고, 이제 이걸 반복해서 계속 적용을 해서 여기 AB라는 부분하고 이제 B제곱 A라는 부분은 이제 같은데 이 부분만 조금 느려서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이 등호 관계에 대해서만 다시 쭉 늘려서 써보면 이제 A가 3개 있고 B가 뒤에 하나 있는 그 상황이 AA, BB, A라고 쓴 상황하고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럼 여기 BA라는 부분을 다시 여기 AB라는 부분을 다시 B제곱 A라고 바꿨을 때 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여기 AB라는 부분 대신에 이 등호 관계에서 이제 B제곱 A라고 바꾼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을 하고, 여기 AB가 다시 나와 있는데 얘를 다시 B제곱 A라고 바꾸면 다시 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는 이제 등호 상황들을 그냥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계산을 시키는 거랑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한 거냐라고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를 A 앞으로 이동하는 대신에 제곱시켜줬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B가 몇 개여도 관계없이 다 성립한다. 그래서 이 B가 몇 개가 있든지 관계없이 A 앞으로 이동을 하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제곱만 시켜주면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넘겨서 등호가 성립하면 2개도 3개도 넘길 때마다 제곱만 해주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몇 개든지 관계없이 그냥 2개든 3개든 4개든 관계없이 전체 제곱으로 넘기고 나면 다 등호가 성립한다. 결국은 여기는 이제 B의 4승이고, 뭐 그런 상황들도 이제 넘기고 또 제곱을 시키면 얘를 앞으로 또 넘기고 나서 전체 제곱을 시키면 또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B를 넘기고 제곱시켜주고 넘기고 제곱시켜주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B가 제일 뒷부분에 있었지만 넘기고를 다 하고 나면 B가 다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곱하고 계속 넘겨주다 보면 제일 앞에 넘어갈 때까지 할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여기 8승한 부분이 이제 남을 거고, 뭐 A는 3개 있으면 항등호 부분이 남을 거니까 그럼 B만 남는 부분이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B의 8승하고 맨 앞에는 B가 이제 등호까지 성립을 하고, 뭐 양변에 이제 B의 여건을 한 번씩 곱하면 항등원하고 7제곱하고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럼 결국은 약수는 B의 유수는 7의 약수인데 그럼 1하고 7밖에 남지 않는데, 조건 중에 또 항등원이 아니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1이 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1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7이다. 결국은 여기서 하고 있는 상황들은 이제 넘기는 작업을 계속하면 A들이 앞에 있고 B들이 뒤에 있었던 표현이 넘기고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B들이 앞으로 가고 A들이 뒤로 가는 표현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A들이 앞에 있고 B들이 뒤에 있던 표현이 B들이 앞에 있고 A들이 뒤로 가는 표현으로 변화할 수 있다. 왜 변화할 수 있냐면 이 등호관계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유수값을 구해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등호관계를 반복 적용하다 보면 얻어진다. 저희 지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